이제 그럼 투자 포인트를 네.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투자 포인트? 네. 돈 되는 포인트? 네. 좋아요.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핵심만 알려줄게요. 많이 네. 알려줘봤자 어려우니까. 네. 핵심은 두 가지예요. 네. 두 가지만 알면 재개발 투자는 어렵지 않아요. 네. 첫 번째는 언제 살 거냐예요. 두 번째는 내가 사는 시점에 얼마나 벌게 되느냐, 벌었느냐.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언제 살 거냐에 있어서 사람들이 하는 질문들은 이런 거예요. 1, 2, 3단계, 4단계 중에 언제 사야 되죠?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거든요. 언제 사야 되냐면 부동산 호황기가 오기 직전에 사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부동산 타이밍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수원에 가면 뭐 실제 좀 사례를 들어보면 뭐 8달 8구역 수원에 재개발 구역들이 많았어요. 네. 그 구역들이 1, 2, 3, 4단계를 지나가면서 시세 변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1, 2, 3, 4단계까지 금액이 거의 제자리였어요. 진짜 조금씩 올랐어요. 언제 올라가는 줄 알아요? 2015년 수도권 불장이 왔을 때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또 지방으로 가보면 우리 강남에 이제 은마 아파트가 있죠. 네. 경남 창원에 은아 아파트가 있어요. 네. 그 동네에서는 은마 같은 입지의 아파트예요. 재건축 아파트이긴 한데 네. 그 친구 시세가 최근에 엄청 올랐어요. 근데 1, 2, 3, 4단계 중에 몇 단계인 줄 알아요? 걔는 1단계예요. 이게 사례를 보다 보면 네. 어떤 애는 가만히 있다가 1단계부터 미친 듯이 오르고 계속 오르고 어떤 애는 4단계까지 안 오르다가 마지막에 돼가지고 미친 듯이 오르고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단계의 타이밍은 아무 의미가 없고 그 지역의 부동산 사이클에서의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죠. 근데 타이밍 잡는 법은 제가 다 알려드렸잖아요. 네. 뭐 5단계, 6단계 해가지고 알려준 적 있잖아요. 네. 지난 영상에서. 네. 그걸 가지고 이 지역은 되네, 저렴하네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그곳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아무거나 사도 사실은 된다는 거예요. 타이밍이 더 중요하다. 네. 그것들이 잡힌 상태에서 물건을 쫙 보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서울 걸 산다고 하면 좋은 타이밍일까요?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누가 봐도 아닌 타이밍이에요. 네. 5, 6년 전에 사는 게 좋은 타이밍이죠. 네. 그래서 이제 갓 흐름이 상승할 수 있는, 상승을 시작하려고 하는 지역, 그런 지역을 찾았다면 사람들은 그곳에 있는 신축 아파트만 살려고 해요. 네. 그럴 필요가 없죠. 그곳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 구역을 쫙 보는 거예요. 특히 이제 재개발 구역들을 쫙 보는데 그 중에서 뭐를 봐야 돼요? 4단계까지 온 친구를 먼저 봐야 되는 거죠. 왜? 그 친구는 4단계까지 시세가 제자리였을 거예요. 보나마나. 근데 네. 그때서부터 얘가 이제 출발할 건데 사람들은 재개발부터 사지 않아요. 신축 분양권부터 사요. 그래서 분양권 피가 오르고 신축이 오르고 시간이 지나면 그제서야 이제 신축이 될 수 있는 재개발을 살려고 하거든요. 흐름이 약간 늦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선점할 수 있죠. 재개발로 뛰어들면. 왜냐면 신축은 생각보다 빨리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신축을 놓쳤다고 생각이 들면 재개발로 가면 된다. 그게 이제 타이밍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수학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수학을. 1, 2, 3, 4단계가 있잖아요. 네. 내가 어떤 단계에 샀을 때 정확하게 내가 얼마 정도를 벌고 시작하는지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거는 프리미엄이 똑같은 주택이에요. 네. 다 고만고만해, 내가 봤을 때. 하나 A 구역이 있고 B 구역이 있어요. A 구역에 갔는데 주택 감정평가 금액은 1억이래요. 근데 프리미엄이 1억이래요. B 구역에 갔는데 감정평가 금액이 1억이래요. 근데 P는 5억이래요. 네. 이거 뭐지? 이것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를 판단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뒤에서 역추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4단계 구역인 거 있죠? 네. 딱 줄 세워요. 네. 그게 뭐 구역들이 하나든 여러 개든 상관없어요. 너 몇 단계니? 4단계? 오케이. 여기서. 너 여기서? 여기서. 오케이. 자, 5단계는 신축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네. 자, 신축 아파트 옆에 그 동네에 있는 아파트를 보는 거예요. 네. 너 얼마니? 얼마니? 적어 보는 거예요. 그 두 개 시세를 비교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4단계에 왔을 때 이 친구의 조합원 분양 가격이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분명히 프리미엄이 붙어 있을 거예요. 그 두 개를 합친 게 매수 원가예요. 이 금액하고 바로 옆에 있는 신축 아파트 시세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네.
그 금액만큼 내가 먹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안전마진이 되겠네요. 안전마진이죠. 4단계에서의 안전마진. 근데 만약에 분양을 해버렸어요. 네. 조합원 분양 가격은 고정인데 분위기가 좋으면 일반 분양가를 높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분양을 딱 했는데 청약 경쟁률이 100대 1이야. 네. 바로 프리미엄이 붙겠죠. 네. 분양권에서 프리미엄이 붙어요. 지금 우리가 계산한 건 뭐냐면 분양권을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미래 신축 아파트랑 비교한 거예요. 이미 지어져 있는 신축 아파트랑. 네. 근데 신축 아파트보다 우리가 산 물건이 더 신축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직 분양도 안 했다면 네. 더 신축이 되죠. 네. 그 물가 상승률을 또 계산해 줘야 돼요. 그리고 신축 아파트가 금액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네. 그 올라가는 것들도 감안해 줘야 돼요. 굉장히 크죠. 네. 그리고 4단계에서 한 개 먹을 수 있는 게 더 있어요. 내가 원가를 조합원 분양가에다가 프리미엄을 계산했죠. 네. 조합원 분양 가격은 일반 분양 가격보다 무조건 저렴해요. 일반 분양가가 평당 1,000만 원이면 조합원 분양가는 900만 원 이하여야 되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혜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조합원은 혜택이 있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무조건 저렴해요.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0% 저렴해요. 그리고 정말 운이 좋으면 조합원 분양가는 픽스를 했는데 일반 분양가는 요거보다 20% 비싸게 합시다라고 했는데 신축 아파트가 2배로 오른 거예요. 그러면 분양가를 훨씬 높여도 분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안전마진을 조합원들이 가져가게 되죠. 그 혜택도 굉장히 크죠. 네. 그게 지금 4단계에서 다 벌어진 일들이에요. 이것들을 계산하는 게 좀 힘들까요? 자, 1번 신축 아파트 하나 찾으세요. 재개발 구역에서 조합원 분양 가격이랑 프리미엄 합친 금액 계산하세요. 두 개 비교하세요. 끝. 자, 2번 자, 일반 분양가 확인하세요. 분양을 했다면 조합원 분양가 확인하세요. 그 두 개 빼보세요. 지금 금액 얼마가 나요? 이것도 당신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들이 가져가는 혜택 중에 TV, 냉장고 뭐 이것저것 다 줘요. 뭐 방 4개, 뭐 에어컨 전부 설치. 네. 이것도 1,000만 원치 넘어요. 베란다 확장비 무료, 무상 이런 것들도 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안전마진에 들어가죠. 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게 굉장히 크구나. 그것들을 알 수 있죠. 단계가 3단계, 2단계, 1단계가 될 때는 계산이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4단계랑 똑같이 계산하면 될까요? 그러면 너무 불합리하겠죠. 네. 그래서 시세를 조금씩 빼야 될 거예요. 1단계 거 물건을 찾았는데 프리미엄이랑 간편가를 다 했는데 2억밖에 안 돼요. 네. 신축이 10억이에요. 네. 와, 안전마진 8억이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 10%, 20%, 30%, 40%가 있잖아요. 네. 그만큼 까면 돼요. 내가 1단계면 10, 20, 30%를 까야지. 2단계면 3단계에 해당하는 30%를 까야지. 그러니까 계산은 네. 4단계를 기준으로 계산을 다 먼저 하는 거예요. 네. 한 다음에 내가 4단계면 더 이상 계산할 게 없는데 네. 2단계에 있다. 그러면 3단계에 해당하는 30%를 빼줘야지. 프리미엄을 30%를 더 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사는 금액이 적정하냐 그것들을 좀 판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4단계인데 프리미엄이 5억이에요. 네. 3단계인데 프리미엄이 5억이면 나는 호구가 되는 거고요. 네. 3단계인데 5억에서 30%를 빼면 1억 5천이죠. 네. 3억 5천에 샀으면 그냥 무난하게 샀네. 내가 2억에 샀으면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싸게 샀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 20, 30, 40은 네. 이게 어떻게 나온 숫자일까요? 일단은 제가 많은 곳들을 보면서 찾아낸 수치인 거죠. 이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냥 신축 아파트가 있을 때 초품화예요. 네. 똑같은 신축 아파트인데 초등학교가 걸어서 15분 가야 돼요. 네. 그 아파트의 가격 격차는 10% 차이 나요. 일반적으로. 네. 똑같은 브랜드, 똑같은 연식, 똑같은 세대수일 때, 똑같은 입지일 때, 네. 그 초등학교 하나 차이가 네. 10% 차이 나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요 요인이 하나 빠지면 10%는 저렴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단계마다 제가 살펴봐 왔던 모든 구역들의 시세 차이 정도가 그 정도는 나더라라는 저 나름대로의 통밥이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네. 것들을 이제 전수조사하면서 그 퍼센테이지를 다 매겨서 어떤 구역들이 지금 단계에서
얼마나 저렴한지 수치적으로 네. 다 계산을 하고 이제 얼마가 더 저렴하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죠. 타이밍을 잘 잡았어. 가격은 아파트가 오르는 게 아니라 지역이 오르는 거예요. 2015년도에 아파트가 오르는 게 아니라 지역의 시세가 오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오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나무보다 좋은 숲을 선택하는 게 우선이다. 음. 좋은 숲을 선택했다면 거기서 이제 나무를 들여다보는 건데, 지금 이제 두 번째 나무에서도 어떤 나무가 괜찮은 나무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알려드렸죠. 그것만 판단할 수 있다면 나머지는 옵션이에요. 이게 이제 브랜드가 앞으로 이제 뭐가 되냐, 그 다음에 뭐 조합원 수 대비 일반 분양수 세대수가 얼마나 많냐, 뭐 기타 등등등등이 있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가격이죠. 1차적으로. 랭구님, 네, 이제 이거 배운 걸로 네, 실제 한번 네. 적용이 되는지 네. 계산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 예전에 제가 사례로 넣었던 장표가 하나 있어요. 물론 조금 오래된 사례이긴 해요. 네. 이걸 같이 보면서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대구에 있는 남구 이천동의 문화지구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이게 지금 사례고요.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친구의 단계가 어떤 상태냐부터 찾는 게 먼저겠죠. 여기 보니까 관리 처분 인가 대기 중 이런 거죠. 신청은 했는데 네. 아직 완료는 안 났구나. 이게 이제 워낙 예전에 제가 조사했던 사례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미 관리 처분이 났죠. 네. 심지어 일반 분양도 했고요. 그 당시 시점에는 관리 처분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네. 이랬을 때 우리가 이 정도면 그래 한 4단계까지 왔다고 보자. 이렇게 봐줄 수 있는 거죠. 거의 뭐 3의 끝자락까지 왔으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때 이제 이 친구에 대한 물건마다 감정평가 금액은 다 달라요. 10평짜리도 있고 100평짜리도 있으니까. 네. 어쨌든 뭐 샘플로 하나 물건을 잡았을 때 감정평가 금액이 뭐 2억 2천이고, 그 다음에 프리미엄이 9천만 원 정도 붙어 있고, 실제 이걸 살려고 봤더니 매매 가격이 뭐 3억 1천 정도 하는 시세고, 그 정도 되는 물건이었어요. 자, 이랬을 때 지금 우리가 꼭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인근에 있는 신축 아파트가 얼마인지 먼저 체크하라고 했죠. 네. 요 시점에 인근에 있는 아파트를 봤더니 5억 정도 하는 거예요. 5억? 그거는 찾기 쉬웠을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이걸 내가 사기는 사는데 도대체 얼마를 주고 사는 거냐. 매수 원가를 찾아야 되는데, 매수 원가는 조합원 분양가에다가 프리미엄을 합치면 돼요. 네. 그럼 이게 얼마가 되냐면 조합원 분양가가 평당 980만 원, 33평 기준 3억 2천에서 프리미엄이 9천이기 때문에 사실은 4억 1천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럼 내 안전마진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9천만 원이요. 네, 간단하죠. 네. 그래서 이걸 사면 몇 년 뒤에 신축이 될 거고, 그러면 적어도 얘도 입지가 비슷하다면 5억은 되니까 9천만 원을 내가 먹을 수 있겠구나. 근데 앞으로 그게 되려면 최소 2, 3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데 2, 3년 동안 혹시 그 비교 대상이 됐던 신축 아파트가 더 올라가면 누군가는 이 신축 아파트를 살 거 아니에요. 네. 왜 사는 거예요? 한 2년, 3년 보유하다 보면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잖아요. 네. 이 사람 분명히 5억 사서 6억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살 거예요. 네. 그걸 감안해 보면 내 안전마진이 더 커지죠. 물론 그건 불확실하기 때문에 넣진 않았지만 안전마진이 9천만 원이다. 이 사례는 사실 이게 핵심인 거죠. 근데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일반 분양가가 지금 조합원 분양가는 지금 980만 원에 일반 분양가는 평당 1320만 원 정도는 할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카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 시간이 지나서 분양을 얼마 했냐면 1,500만 원에 분양을 했어요. 그때 이제 대구시장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사업성이 좋아져요. 그러면 비례율이 올라가고 그걸로 인해서 건립가액이 올라가요. 네.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내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좀 줄어요. 뭐 그것도 좋은 거고, 어쨌든 조합원 분양 가격과 일반 분양 가격 차이 자체가 지금 평당 520만 원 차이가 나요. 그럼 33평 곱하기 500만 원 하면 1억 5천의 차익이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평당 1,500에 분양했는데 프리미엄이 1억 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또 1억 또 먹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제일 마지막부터 비교하는 거거든요. 네. 제일 마지막은 뭐냐면 신축 아파트. 그 바로 앞 단계는 뭐냐면
분양 가격에다가 프리미엄, 예상 프리미엄 감안해 본 거. 그 앞 단계로 가면 매수 원가. 그 매수 원가는 조합원 분양 가격에다가 프리미엄을 합친 거. 요까지 하면 사실은 4단계에 대한 것들 거의 끝난 거죠. 이 친구를 투자하려면 내 돈을 이제 얼마 넣어야 될까?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지금 보니까 뭐 이주비 대출이 있고, 뭐 이주비 대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전혀 안 하긴 했는데, 보통 누군가를 내보내려면 네. 대출을 안 해주면 사람들은 안 나가요. 나갈 돈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보통 이제 50%에서 60% 정도 이주비 대출을 해주거든요. 간편 금액에서. 그래서 1억 3천 정도를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사면. 네. 그러면 내 실투 자금이 좀 줄어들어요. 그럼 1억 8천을 넣어서 이걸 사면 나중에 9천만 원 플러스 미래 시세 상승분 정도를 먹을 수 있는 투자처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물건에 대한 분석은 사실은 끝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유사한 걸 딱 봤는데 얘가 2단계야. 예를 들어서. 네. 2단계면 프리미엄이 조금 쌓여야 될 거 아니야. 네. 얼만큼 쌓여야 될 거냐. 입지가 비슷하다면 그러면 3단계가 건너떴잖아요. 네. 30% 까야죠. 그럼 9천에 30% 하면 2,700. 2,700만 원을 까야 되는 거지. 그러면 P를 내가 6천만 원 언더에서 사야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똑같은 수익을 비슷하게 얻게 되겠죠. 보유 기간은 물론 늘어나겠지만. 네. 그래서 사례를 딱 보자마자 소장님한테 뭐부터 물어봐야 돼요? 이거 몇 단계인가요? 됐죠? 네. 두 번째, 이거 주변 신축 아파트 얼마 하나요? 소장님 알겠죠? 네. 그 다음 세 번째, 이거 일반 분양하면 분양가는 얼마예요? 근데 분양을 안 했다고 하면 아직 분양이 안 했기 때문에 불확실합니다. 이야기하겠죠? 네.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는 확정됐어요. 무조건 100%예요. 네. 4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조합원 분양가는 얼마예요? 그럼 이제 P가 얼마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소장님한테 물어볼 거는 다 물어본 거예요. 질문이 5개에서 딱 끝나네요. 네. 뭐 더 이상 물어봐요. 나머지는 혼자 사부작 걸어가 보면 돼요. 장군님, 네. 제가 오늘 배운 것들을 네. 실전에 네.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 네. 어느 지역부터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전국에서 흐름이 좋은 지역을 몇 개를 좀 선발해야죠. 네. 일단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잘 알잖아요. 네. 그 지역 하나 뽑아요. 네. 일단은 가보기도 좋으니까. 두 번째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무시하고 전국에서 우리가 배운 방법으로 흐름이 좋은 거를 한 군데만 딱 찾아요. 네. 뭐 지방 소도시도 상관없어요. 네. 찾았죠. 그 다음에 그곳에 존재하는 재개발 구역들을 찾아야 돼요. 근데 그걸 찾기가 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요즘은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서 아파트 말고 재개발을 누르면 지도에 나와요. 심지어 지도를 딱 클릭을 하면 이게 단계도 나와요. 딱 보고 아, 이 정도 입지면 괜찮은 것 같은데 옆에 신축 아파트 클릭해보고 평당가 비싸네? 괜찮네? 그러면 그걸 샘플링으로 먼저 잡아요. 이게 좋든 안 좋든 그 중요하잖아요. 네. 샘플로 빨리 잡는 게 중요해요. 네. 내가 살고 있는 거랑 잘 모르는 지역이랑 흐름이 온 지역이랑 네. 두 개를 딱 찾고 방금 얘기한 것대로 4단계까지 온 구역을 먼저 평가해봐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근데 보통은 내가 조금 늦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지금 서울도 마찬가지고 내가 늦게 들어가는 구역들은 이미 4단계까지 왔을 때 안전 마진이 굉장히 작아요. 와, 이거 3년 뒤에 신축되는데 내가 지금 돈을 막 10억을 넣어야 되는데 1억밖에 못 번다고? 그럼 내가 이걸 왜 사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차라리 신축 아파트를 그냥 갭 투자하는 게 돈이 적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 얘는 좀 늦었다는 거예요. 내가 실거주자면 검토해도 되는데 네.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기엔 좀 늦은 거죠. 그래서 4단계에서 이미 안전마진이 조금 나와줄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근데 아무리 다 찾아봤는데 그 지역 내에서 4단계에서는 안전마진이 너무 작다. 네. 그럼 내가 늦게 왔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4단계에서 안전마진이 확실하다. 네. 그러면 내 선택지가 많아져요. 왜냐하면 4단계뿐만 아니라 3단계, 2단계, 1단계는 형편없이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 두루두루 살펴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이 좋을 때는 아무거나 사도 된다는 거예요. 왜? 같이 시프트 돼서 올라가거든요. 이걸 사도 2년, 4년 보유하면 같이 시프트 올라가요. 네. 정정당당하게, 정직하게. 장군님, 결국 재개발도 네. 지역이 제일 중요하네요. 지역의 타이밍. 지역의 중요하죠. 타이밍. 장군님,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패스!